풍수학당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즈넉한 절에 가면 무조건 좋은 기운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쩌면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아, 대체 어떤 곳을 가야 하고 또 어떤 곳은 피해야 할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치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복을 빌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름난 사찰들을 많이 찾으시죠? 네, 맞아요.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공간이 다 똑같은 기운을 가진 건 아니라는 점. 이걸 오늘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장소를 알아보는, 뭐랄까,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요, 바로 내 안의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아, 제 안의 감각이요? 네. 세상 모든 이치는 덕, 그러니까 우주의 올바른 흐름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비로소 길하게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첫걸음이 바로 내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그걸 알아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나 명성 이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느낌을 믿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식당 가도 유독 끌리는 자리가 있고 카페에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미묘한 끌림 혹은 반대로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 그게 바로 공간의 기운과 내가 교감하는 신호예요. 아, 신호군요. 네. 이 감각은 연습을 통해서 더 예리하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 가시면요. 의식적으로 처음 한 10초 정도 그동안 느껴지는 편안함의 정도를 1에서 5까지 한번 매겨보세요. 오, 재밌겠는데요. 1점에서 5점까지? 네. 이런 작은 시도가 공간의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수련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일부러 평소에는 좀 피했던 자리에 앉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여긴 불편하지? 하고 그 이유를 가만히 느껴보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 안의 감각을 확인하는 훈련을 해왔는데 제대로 하고 있었네요. 네. 아주 훌륭한 수련법입니다. 다양한 공간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여기선 왜 마음이 차분해질까? 저기는 왜 기운이 좀 어수선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감각이 발달하면 나중에 집을 구하거나 사무실을 구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공간 자체의 기운만큼이나 그곳을 채우는 소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도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걸 틀어놓거든요. 좋죠. 확실히 좀 평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소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의 분위기, 또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파동이요? 네.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소리는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높이는 그런 힘이 있죠. 음악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저도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막 거친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던 경험이 떠올라요. 그럼요. 제가 하는 말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소리 풍수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공간을 밝히는 뭐랄까 주문과도 같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에 늘 좋은 소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장소, 바로 사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모든 사찰이 명당은 아닐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심지어 기운이 좋지 않은 곳에 일부러 세워지기도 했다고요. 그 비보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비보라는 건 부족한 것을 돕고 채운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허한 곳 또는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는 터에는요, 그 기운을 누르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찰이나 탑 같은 것을 세우곤 했습니다. 아, 누르거나 다스리기 위해서요? 네. 예를 들면 마을 입구나 어떤 특정 지점에 강한 살기를 제압하기 위해 세워진 경우가 바로 그런 예죠. 와, 그냥 좋은 기운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특정 기운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럼 사찰에 갔을 때 그 기운을 제대로 느끼고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거나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는요, 오히려 사찰의 강한 기운, 혹은 그 비보 목적으로 세워진 곳에 다스려진 기운에 압도당하거나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딸에서 사찰에 들어서면 먼저 그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사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 그러니까 대웅전이죠. 대웅전. 네. 혹은 대적광전, 극락보전 등 사찰의 주부를 모신 곳, 거기로 먼저 가야 합니다.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이야말로 그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 때문이에요. 아, 가장 어른이신 부처님께 먼저? 그렇죠. 옛날 고택에서 조상님을 모신 사당을 가장 중요하고 높은 곳에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께 먼저 예를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죠. 아, 중심 법당의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군요. 근데 가끔 보면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작은 전각들, 예를 들면 삼성각이나 명부전 같은 것들이 있던데요. 그것들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삼성각은 우리의 토착신앙인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신 곳이고 명부전은 지장보살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죠. 네네. 이런 정각들이 대웅전 옆이나 뒤쪽 혹은 더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민간신앙과 자연스럽게 융합된 결과입니다. 아, 융합된 거군요. 네, 하지만 불교의 위계질서상으로는 부처님이 가장 중심이시고요. 따라서 대웅전에 먼저 참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음전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전의 지장보살님 역시 보살로서 부처님과는 위계가 다릅니다. 순서를 지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와, 불교의 가르침이랑 우리 고유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네요. 순서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앞으로 사찰에 가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참, 선생님,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효심의 표현으로 자주 찾아뵙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음양의 이치로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양택이라고 하죠. 네, 양택.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머무는 공간은 음택이라고 해서 그 기운의 성질이 명확히 다릅니다. 생과 사는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기운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해요. 기운이 다르다는 건 그럼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게 산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 또 사랑,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소중한 감정이죠. 하지만 음택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음의 공간에 너무 자주 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양기를 소모시키고 생체 리듬의 미묘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아,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코지 하시겠어 하는 건 인지상정의 관점이고요. 자연의 기운적 흐름은 그와는 별개로 작용한다는 거군요. 아, 감정과는 별개로 기운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군요. 좀 어렵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돌아가신 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감사함을 잊지 않되 지금 여기 나의 양택에서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요? 네, 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고 또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현재의 내 곁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돌아가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과 돌아가신 분의 공간, 양택과 음택의 기운은 다르다는 점 정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죠? 윤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윤달. 요즘 윤달이라 이런저런 속설들이 많은데 특히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이른바 백사불기라는 말, 이거 정말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 백사불기라는 속설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주로 조선 후기 민간에 퍼진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아, 조선 후기요? 네, 모든 일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특히 결혼이나 이사, 개업처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은 윤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날을 가려서, 즉 태길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태길이요? 네, 태길이란 길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걸 의미하는데 옛 왕실의 기록들을 봐도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날짜를 골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윤달이니가 괜찮겠지 하고 덜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럼 윤달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옷, 즉 수의를 마련하는 일은 예로부터 윤달에 해도 괜찮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아, 수위는 괜찮군요. 네, 모든 제약이 풀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수의 장만과 같이 망자와 관련된 특정 행위는 괜찮다고 본 것이죠. 아, 그렇군요. 무조건 다 괜찮거나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를 하면서 집안의 평안과 복을 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탑돌이요? 네,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탑돌이에 참여했다고 해서 쟁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열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와, 쟁내. 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윤달을 맞아서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의 마련이나 전통적인 사찰 참배 같은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참, 선생님, 윤달에 복숭아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 복숭아요. 복숭아나 복숭아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쫓는 벽사의 힘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네, 벽사. 그래서 제사 전에 정화 의식 같은데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윤달에 특별히 복숭아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복숭아가 지닌 그 벽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와전돼서 퍼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귀신 쫓는다는 의미가 잘못 퍼진 거군요. 그럼 그냥 제철 과일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제철 과일이니까요. 건강을 위해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복숭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기는 합니다. 조선의 정조 임금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때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종이로 만든 복숭아꽃 3,000송이를 헌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와, 삼천송이요? 네,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의 의미를 활용한 것이지만 이 역시 윤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지혜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내 안의 감각을 믿는 법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채우는 소리의 중요성, 사찰과 산수어 방문할 때 주의점, 그리고 윤달에 얽힌 오해와 진실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혹시 직접 경험하신 나만의 기분 좋은 장소나 윤달 혹은 사찰 방문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여서 더 큰 지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경험과 느낌들이 모일 때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더욱 생생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저희 풍수학당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열려있는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찾아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저희 풍수학당의 여정을 꾸준히 지지해주시는 멤버십 후원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외부의 소문이나 속설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안의 감각을 믿고 내가 머무르는 공간과 그곳의 소리를 긍정적으로 가꾸면서 오래된 지혜는 그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것. 맞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깨어있는 분별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윤택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풍수학당이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닫고 마음이 한결 밝아진 기분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좋은 기운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 전체의 재물 운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작은 물건 하나가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